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아침 7시 31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이 2022년 불금봉 이 소식 마지막 우리 공부하는 날인데요. 2022년도 우리 증시가 하향으로 아주 어려운 한 해였는데 이제 마감을 합니다. 오늘 목요일 장을 끝으로 2022년도는 문을 닫고요. 이제 2023년 다음 주 월요일 1월 2일 날 증시가 개장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 나스닥의 또 하락, 그리고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다우가 1.1%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도 또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700선이 무너져가지고 692포인트입니다. 아마 700선이 이 계속해서 깨져가지고 이렇게 좀 갈 것 같습니다. 어제 배당락 때문에 더욱 그 매도세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이렇게 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2300선도 깨졌고 또 700선도 깨진 우리 증시, 오늘도 마지막 장식을 하락으로 마감할 것 같은데요. 오늘 대응을 좀 소극적으로 하면서 또 새로운 2023년 개묘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응한 종목이 모아 데이터입니다. 이 모아 데이터, 이 데이터 AI 인공지능 관련주인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이 모아 데이터의 움직임, 오늘 우리의 어제 보합권으로 그냥 끝났는데 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 매집 형태의 영망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는데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내년도에 CES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최대 가전, 전 세계 가전 업체들이 모이는 이 전시에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관련 화두가 되고 있고요. 또 XR, VR, AR, 메타버스 관련 이런 관련 두 가지가 큰 화두로 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상황을 좀 보면요, 시총 1위 종목인 애플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이 나스닥이 한참 떨어진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투심이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애플이 어제 마이너스 3%, 테슬라가 그저께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 시장이 주시하고 있던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락을 했고요. 이 지수가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반짝이면서 좀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요. 장 내내 하방 압력을 받은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만한 이러한 그 시장의 큰 뉴스는 별로 없고요. 지금 중국발 입국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이 우리나라도 급증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또 입국 규제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8일 날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격리 해제, 그리고 자국민들 일반 여권 발급도 이렇게 점차 정상화하면서 새롭게 중국발 입국자들을 인도라든가 또 일본, 대만,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미국, 필리핀도 새로운 방역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확진자 모두 전체적으로 또 입국자에 대한 발열 기준까지 강화할 이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화두가 되고요. 2023년도에 중국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 1월 5일부터 열리는 지상 최대의 가전쇼, IT쇼, 1월 5일부터 3,000개 정도 이 회사가 참가하는데요. 다음 달 5일부터 개막을 합니다.
4일 일정으로 하는데 이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삶을 바꿔주는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전시에 어, 네바다주가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CES가 이 약자인데요. 소비자 가전 전시회 인공지능이 가장 큰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정상화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열렸고 또 이렇게 올해는 오미크론 때문에 이 또 기간을 단축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CES가 또 우리에게 큰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2023년도에 우리 시장을 강타할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내놓을 겁니다. 구글이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BMW하고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가상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나올 거고요. 뭐 우리나라는 LG, LG전자, SK, 삼성전자 대기업들 다 나갑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올레드 TV, LG 이노텍 또 전장 부품들 현대중공업 그룹도 CES에 참가해 가지고요. 조선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또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러한 전시회에서 출품되는 이런 아이템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2023년도에 끌고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지금 패권 경쟁을 하면서 G2가 지금 서로 누르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의 이와 같은 또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급선회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공장의 이러한 중국이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세계 경제에 뭐 또 다시 타격을 입힐지 아니면 세계 경제가 불을 붙여서 다시 일어날지 이 중국이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가 백지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커지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 조치를 12월 초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3년간 고수했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부면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없어지면서요. 지금 이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감염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요. 중국 리스크가 사라져가지고 세계 공장인 중국이 경제를 살릴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 미중 갈등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전 세계 경제가 2023년도에는 침체기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요. 2022년도 올해는 오락가락한 한 해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그래서 연준에서 긴축 속도를 내면서 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또 이 반대로 최근에 유럽이 겨울나기에 충분한 이러한 에너지 비축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역시 당장 경기 침체의 징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좋은데 중국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경제 침체 국면에 들어설 중국 때문에 가능성도 있지만은 또 다른 변수가 나와서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코로나 정책 우리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이
고객 예탁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개인이 순매수로 들어오는 이런 그 매수세가 사라져 가지고 도저히 그 증시가 힘이 없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부동산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한 해를 맞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배당락에 이런 그 한파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지금 2300이 깨져서요. 코스피가 228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있고요. 또 지금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코소보에서도 발칸반도인 코소보, 여기가 이태리라 그러면은 이 발칸반도 앞에 여기 크로아티아가 있고요. 코소보가 한 이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이런 그 코소보에 세르비아하고 코소보 이 충돌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소보 사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경을 개방한 중국이 지금 열면서 한국의 여행객들이 한 400% 증가했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리오프닝과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홍콩 위드 코로나 완전히 중국과 같이 가고 있는데 입국자들 PCR 검사, 백신 패스 이런 것들 다 폐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홍콩 중국과 관련한 위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조금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AI와 관련한 일상화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디지털과 관련한 이런 AR 원년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더욱 그 AI, 인공지능, 챗봇 관련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IDC 모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이런 요소가 되고요. 우리 오늘 관심주는 3+1입니다. 모아 데이터가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여기에 지금 버키 스튜디오는 카지노, 오징어 게임 2와 관련된 관련주인데요. 카지노가 지금 4회까지 가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카지노 이거와 관련된 버키 스튜디오 그리고 KPX 생명과학 감기약과 관련된 관련주고요. 화일약품도 중국 이 감기약과 관련해서 중국인들이 지금 수도권에 감기약을 싹쓸이하고 한 사람이 막 400만 원어치 감기약을 샀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 KPX 생명과학이 감기약 관련주고요. 버키 스튜디오가 카지노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로서 관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로 형성될 만한 이런 테마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드론 관련입니다. 북한에서 무인 영공 침공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뭐 이렇게 드론과 관련된 종목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하고 그저께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드론을 보내면서 또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길 것이라는 이런 또 발언을 하는 바람에 드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안티 드론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콤과 관련해서 코콤이 바로 이런 안티 드론과 관련된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가장 큰 화두인데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 방역 완화, 입국 제한 완화 이런 것들이 향후 이런 그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미용기기, 또 의류 관련주, 또 그리고 면세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앞으로 크게 올라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방역을 완화하고 입국을 제한 완화한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현대건설기계, 두산 바켓 같은 건설기계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이런 그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기정통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I 원년을 선포했고 또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자 기술을 양자 암호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중점 육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또 우리넷과 같은 이런 양자 암호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도요, 산자부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원전, 이 모멘텀이 없어서 이런 산자부에서 들려오는 전력 수급과 관련된 이런 기본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과 또 원전과 맞물려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힘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감기약 사재기 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관련해 가지고 방역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화일약품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KPX 생명과학 그리고 경보제약 같은 이런 그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일약품은 매일같이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있지만요. 한번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또 지역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배포한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이런 KPX 생명과학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일동제약이 완전히 뭐 하한가까지 가는 이런 그 상황인데요.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이게 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비 구매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밝히면서 투심이 완전히 악화돼 가지고요.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가는 이런 그 형국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을 마감하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아침에만 잠깐 우리가 대응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새해까지 종가 매매 가져가지 않고요. 그대로 우리가 홀딩한 종목들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새로운 2023년 개면년 또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또 한 해가 돼서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중국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증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조금 이따 8시 47분 전후로요. 저하고 카톡으로 인사하면서 같이 마지막 대응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